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나오는 기사죠.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을 사면 대형마트보다 더 싸다. 올해도 18%가 저렴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한편으로는 매년 18%를 더 비싸게 주면서까지 대형마트로 향하는 이유가 정책적으로도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많은 이슈들 준비했습니다. 9월 18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가 확산되고 있지만 여전히 조례 제정에 미온적인 곳도 많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는 서초구에서 학교 설립 조건으로 주민들이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문을 닫게 될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려 하자 학부모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딜라이브 초등학교 야구대회가 종반부로 치닫으면서 오늘부터 대회 8강 경기가 시작됩니다.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자치구 의원이 구속된 상태인데 매달 의정활동비가 지급되면 어떠시겠습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성북구의회에서는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의 조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의회는 한 의원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자치구 의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약 110만 원. 의정 자료를 수집하거나 지역 주민들을 만나 소통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성북구의회는 그동안 의원이 구속돼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한 제한 없이 의정활동비를 지급해왔습니다. 이에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지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의원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구속된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의정활동비를 소급해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공소가 제기되고 난 이후에 몸이 구속이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해당 의회에서는 현재 A 의원이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구속된 상황.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그날부터 바로 시행돼 A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은 10월부터 중지되는 겁니다. 의원들은 조례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동료 의원의 거취가 달려있는 만큼 시행 일자를 미루자는 의견과 통과된 날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으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공포 날짜를 이제 연기해 줄 수 있으면 12월까지 연기를 하면 좋고 그게 법적으로 안 되고 이러면 약간 보류를 했다가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한다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린 거지. 우리 조례를 인정을 한다면 시행도 바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는 거지. 날짜 미룬다고 하면 저희 동료 위원회이니까 저희들은 가슴이 아프지만 국민들의 눈에 바라봤을 때는 너네 밥그릇 챙기려고 지금 너 날짜 미뤘지 이렇게 보일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결국 해당 상임위에서는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원이 구속돼 있어 해당 조례안의 시행 일자를 미루자는 의견도 제시된 만큼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편 구속된 A 의원에 대한 거취를 놓고 성북구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가진 상황. 다음 달 예정된 임시회 종료 전까지 A 의원이 의장직을 사퇴하지 않을 시 불신임안을 상정한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비위를 저지른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제한하자는 움직임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꼬박꼬박 의정활동비가 입금되는 곳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앵커 리포트로 전합니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지 기자에게 기사를 청탁한 혐의로 구속된 파주시회 최영실 전 의원. 하지만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가 생기기 전까진 구속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가 지급됐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한 달만 그 첫 저기만 하고요. 1월 달부터는 안 나갔어요. 앞선 2014년 서울시회는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전 의원에게 6개월간 의정활동비 900만 원을 지급해 논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구속된 지방의원들이 의정 활동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비가 지급된 것은 지방의원과 광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당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의정활동이 계속 지급되는 이런 문제들이 지역 곳곳에서 좀 매번 반복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게 계속 반복될수록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 불신할 수밖에 없고 계속 신뢰를 하락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지난 2016년 행정자치부는 구금 상태에 있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기초의회는 구로와 중구, 광진, 송파 등 13곳. 나머지 12곳은 여전히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의정활동비가 지급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급 제한을 하지 않으니까 주는 거죠.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강제로 정하면은 그 지방자치를 또 훼손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명목으로 지급되는 수당 개념의 의정활동비는 기초의원 기준 110만 원. 그리고 기초상여금 개념인 월정수당은 2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한편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제한하는 조례 제정에 불참하고 있는 지방의회가 여전히 전국적으로 25%에 달하는 만큼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얼마 전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이 이슈가 됐습니다. 장애 학생들의 학부모가 학교 설립을 호소하며 무릎까지 꿇어 안타까움을 더했는데요. 서초구에도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면서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봅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초구 영곡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기자 뒤에 보이는 학교가 옛 언남초등학교죠. 이곳에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언남초는 학생 수가 줄면서 지난 2014년에 내곡 보금자리로 이전했습니다. 네.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이 언남초가 떠난 이 자리에 특수학교인 가칭, 나래학교 설립을 추진 중입니다. 네. 최근에 이 강서 지역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죠. 그곳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이곳 상황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강서 지역 특수학교 논란과 관련해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 핵심은 특수학교가 어떤 혐오 시설이 아니고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데요. 먼저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예. 특수학교의 설립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은 가져올 수 있다는 지역 주민의 우려 또한 최근 교육부 정책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을 기준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는 약 12,800명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 수용률은 평균 약 35%에 불과한 실정이다. 네,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서구 사례를 시작으로 특수학교 부족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곳에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예. 그곳에서 반발이 있다면 어떤 이유입니까? 강서와 비슷한 상황입니까? 네, 일단 이곳 주민들은 특수학교 설립을 대가로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영곡마을은 영곡마을을 비롯한 주변 자연부락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인데 이를 일종 일반 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상향해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예. 종상향이 되면 현재 1에서 2층 높이의 건물을 3, 4층까지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예. 근데 이 기자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 특수학교와 종상향이 무슨 관계고 또한 이 종상향을 교육청이 해줄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일단 종상향은 서울시의 권한입니다. 교육청과는 상관이 없는데요. 예. 이 점으로 볼 때 지역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잘못된 기관에 이제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속사정이 있습니다. 이곳 인근에는 원지동 추모공원이 자리해 있는데 예. 추모공원 계획 당시부터 인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했습니다. 때문에 서울시가 종상향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누그러졌는데요. 그게 2009년입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됐는데요. 예. 하지만 서울시에서 아직까지 검토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특수학교 설립에 주민들이 조건을 붙인 배경이 된 겁니다. 예. 주민들의 사정도 안타깝지만 이처럼 이게 조건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이 특수학교를 여전히 기피 시설로 여기면서 일종의 딜을 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네, 서울시 교육청은 주민들의 민원을 인지하고 서울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종상향을 해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예. 대신 서울시 전체 용도 지역 변경을 위한 용역이 다음 달 말 정도에 끝날 것으로 보여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은 용역 결과는 별개로 서초구 나래학교 설립의 경우 현재 실시 설계가 진행 중으로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에 공사를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예. 또 서울의 특수학교는 현재 총 30개 정도인데요. 교육청은 강서와 서초구 이외에 중랑구도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구에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였습니다. 이게 반대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이 집값, 땅값이 떨어진다는 건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부동산이 모든 기준을 가르는 척도가 됐는지 좀 씁쓸합니다. 서초구 연결해봤습니다. 네, 실업자 100만 명 시대. 정부와 지자체들이 고용 절벽을 탈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남시도 하남형 일자리 모델 창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재정 기자. 네, 저는 하남시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남시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섰다는데 어떤 모델을 말합니까? 네, 하남시는 지난 7월 일자리 창출 전략 추진단을 만드는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네. 일자리 창출 추진 전략단 그 단장은 5급 사무관급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외부에서 전문가를 채용하는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예. 그만큼 일자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은 하남시가 서울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과 역사 문화를 활용한 하남시형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럼 예. 오수봉 시장과 하남시의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자리 창출 전략 추진단이 그 첫 번째 한 일이 그 구인 구직 만남의 날 행사였습니다. 반응이 네. 상당히 좋았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제 공약 1호인 일자리 창출 추진을 위해 신설한 일자리 창출 전략 추진단에서 준비한 첫 번째 채용 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채용 행사에는 11개의 구인 업체가 참여해서 90여 명을 뽑을 예정이었지만 300여 명이 넘는 구직자들이 이력서를 제출해 성황을 이뤘으며 현장에서 31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오는 11월 22일에 개최하는 희망 채용 박람회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특색 있고 다양한 채용 행사를 준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직 구인 행사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요. 네. 우리 하남시는 장기와 단기 이렇게 나누어서 투트랙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네. 간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죠. 네, 우리 시가 36만 자족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제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법적 제한과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IT, ET, 벤처나 R&D 사업들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미래 산업인 세한이라는 전기 자동차 회사와 9월 중에 MOU를 체결하여서 우선 R&D 산업을 먼저 옮기고 차후에 본사를 하남으로 이전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이 R&D 산업을 우리 하남시로 이전하게 되면 100여 명의 전문 또 고급 인력을 채용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서 장기적 일자리와 단기적 일자리를 이원화시켜서 투트랙으로 진행하면 짧은 기간 안에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업체 유치 상당히 힘든 작업인 것 같은데요. 일단 잘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텐 프로젝트 사업이 있습니다. 네. 이 텐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언급을 좀 해주시죠. 네, 텐 프로젝트는 이제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복합된 6차 산업과 또 우리시 발전 동력이 될 기술 집약적 4차 산업을 융합하여 지속 가능한 이제 하나명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텐 프로젝트와 연관된 사업은 도시정원사, 양성교육 사업, 또 폐천부진의 공지를 이용한 테마 농장 조성, 조경사업자 유치를 통한 또 조경 농장 조성, 반려동물 관리사 양성 사업 등 다양한 사업군이 있는데요.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취업 절벽에 놓인 만큼 양질의 일자리 꼭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재정 기자, 하남시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앞두고 있는데 이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월 22일 날 대규모 채용 박람회가 이루어지는데요. 네.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자동차 업체 유치 등으로 일자리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남시는 텐 프로젝트라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취업과 창업 교육을 먼저 잘 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텐 프로젝트 사업과 하남시의 어떤 일자리 전략이 잘 성공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하남시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양재정 기자였습니다. 새 정부에 발맞은 이 자치단체들의 일자리 창출 노력에 응원의 한 표를 보내면서도 이 양적 상승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도 함께 동반돼야 할 겁니다. 하남시 연결해봤습니다. 설립자의 사망으로 폐원 위기에 놓인 노원구 상계동 유치원 사건 보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폐원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현장에 박선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유치원 학부모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유치원 폐원 철회를 요구합니다. 현상유치!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보장하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소유 건물에서 세를 얻어 20년째 운영 중인 유치원. 그런데 지난 7월 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하면서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건물을 소유한 자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62명 아이들 생활터전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하자 학부모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과 이 아이들이 다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이면 어떤 거든 상관이 없는데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교육청은 대안으로 해당 유치원의 공립형 전환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공립 유치원의 경우 정원 규정에 따라 이 유치원 아이들 전체를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수백 명 아이들의 학습권이 걸린 만큼 지역 정치권도 유치원 폐원 사건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청와대까지 행진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쪽의 요구 사안들 자체를 좀 성의 있게 접수를 하는 것들도 요구했고 청와대 쪽에서 제가 그런 부탁들을 좀 드려놨습니다. 유치원 운영에 보장된 기간은 내년 2월까지. 학부모들과 지역 정치권은 유치원 폐원 철회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가 하면 집회와 시위 등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입니다. 치열한 예선전 끝에 결승에 진출한 상위 3개 팀이 확정됐는데요. 지난 주말 결승 토너먼트가 시작됐습니다. 경기 결과 알아볼까요? 먼저 방배와 청구의 대결입니다. 팽팽한 투수전 끝에 방배가 청구를 3대1로 꺾었습니다. 3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김영채 선수가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영일과 봉천의 대결입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봉천이 영일을 6대5로 이겼습니다.
봉천은 6회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강남과 인원이 맞붙었는데요. 3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강남 김윤서 선수의 빼어난 피칭 덕에 강남이 인원을 8대3으로 이겼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백운과 길동의 대결인데요. 백운이 길동을 4대2로 눌렀습니다. 백운의 이재성 선수는 3이닝 1실점으로 승리 투수가 됐고 같은 학교 이성현 선수는 3타수 2안타, 1타점 홈런 하나를 쳐서 경기 수훈 선수가 됐습니다. 오늘은 대망의 8강전이 치러지는데요. 대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8강 첫 경기는 달산과 백운의 대결입니다. 길동을 꺾고 8강에 올라온 백운의 기세가 대단한데요. 어느 팀이 승리할지 장담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사당과 강남의 대결인데요. C조 예선전을 1위로 통과한 사당과 전대회 우승팀 강남이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가동과 봉천의 경기입니다. 이번 대회 최고 다크호스로 꼽혔던 영희를 극적인 역전승으로 누르고 올라온 봉천. 그 여세를 몰아 최고 전력을 자랑하는 가동까지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8강 마지막 경기는 효재와 방배입니다. 야구 명문 초등학교 간 시합인데요. 축구로 따지면 브라질과 독일이 월드컵 8강전에서 만난 격입니다. 승리팀을 예상할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제 결승까지 모두 6경기가 남았습니다. 너를 잡아야 내가 산다. 우승을 향한 각 팀들의 명승부가 녹색 다이아몬드 위를 수놓고 있습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이었습니다. 정육점에서는 고기를 더 신선하게 보이기 위해 붉은색 형광등을 켠다고 하죠. 영화에서 새벽신을 찍을 땐 더욱 새벽처럼 보이기 위해 블루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처럼 모든 상황에 맞는 색의 온도가 있는 것처럼 말에도 그에 걸맞는 온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때리면 맞겠습니다. 학교만 짓게 해주세요. 며칠 전 우리의 마음을 울렸던 장애아 부모들의 절실함이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는 온도차는 오늘 보니 비단 한 지역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학교도 짓게 해주세요가 아닌 학교만 짓게 해주세요. 이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온도는 과연 몇 도입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